45쪽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인데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이때 힘은 그 충돌했을 때 작용한 평균적인 힘이고요. 그러니까 큰 힘을 줄수록 오랜 시간 동안 힘을 줄수록 충격량은 커집니다.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니까요. 시간에 대한 힘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충격량이 됩니다.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적분이 이 그래프 아래 면적 나타내는 거죠. 아주 미세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뭐 곱하기나 적분이나. 네. 그리고 충격량하고 운동량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고요. 그래서 충격량을 계산하기 힘들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주면 되고요. 이 빨대가 더 길면 이게 빨대로 뭐 쏘고 있어요. 빨대가 길면 힘은 같아도 힘을 받은 시간이 기니까 충격량이 커지고 빨대가 여기 나오는 이 종이 공이 충격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커서 이게 나갈 때 속도가 더 빠르죠. 그래서 더 멀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인데요. 포신을 길게 하면 아까 빨대처럼 같은 화약을 쓰더라도 힘이 같더라도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충격량이 커집니다. 그럼 운동량이 더 많이 변해서 처음 운동량 0이었으니까 나중 운동량이 커지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럼 더 멀리까지 가고요. 야구 방망이를 끝까지 휘두르면 야구공과 야구 배트의 접촉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량이 커지고요. 공을 뒤로 뺀 후 팔을 충분히 휘두르면 역시 시간이 길어지니까 힘 곱하기 시간값, 충격량이 커집니다. 골프채를 빠르고 크게 끝까지 휘두르면 역시 그 공하고 접촉한 시간이 길어지나 봐요. 예. 운동을 제가 별로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충격력은 뭐 알아서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 충격력이 평균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쓴 힘은 어, 충돌 전에 자동차가 똑같은 질량의 자동차가 똑같은 속도로 왔어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처음에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는 이제 운동량이 0이 됐고요. 얘도 운동량이 0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많이 망가졌거든요. 여기는 뭐 거의 안 망가졌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겠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요. A와 B의, 즉 A와 B의 충격량이 같습니다. 다만 A는 운동량이 변할 때 시간이 되게 짧고요. B는 운동량이 변할 때 시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A는 평균적인 힘이 크고 충격력이, B는 평균적인 힘이 작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안전장치거든요. 충격량이 같을 때,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을 때 시간을 늘려주면 충격력, 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요 경우도 그렇죠. 지금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질량의 유리컵을 떨어뜨리면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도가 똑같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운동량이 똑같죠. 근데 A는 깨지고 B는 깨지지 않는 이유가 A는 운동량 변화되는 시간이 짧고요. B는 운동량이 변화되는 시간이 길어서 B의 평균적인 힘이 더 작기 때문에 깨지지 않게 됩니다.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입니다. 충격 완화네요. 태권도장 매트, 그리고 이제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리는 거, 포수가 공 받을 때 살짝 손을 뒤로 빼는 거, 자동차 범퍼, 에어매트, 에어백, 그리고 여기 번지 점프 할 때 쓰는 고무줄이 탄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헬멧 안쪽에 스펀지, 그리고 이제 공기 충전된 포장재, 뽁뽁이, 얘네들이 다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여줍니다. 충격량이 줄지는 않죠. 개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48쪽. 자,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충격량이죠. 충격량.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힘이 작용하는 시간의 곱입니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요. 물체가 충격량을 받았을 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인데요. 힘의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입니다. 충격
충격력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힘시간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넓이는 충격량을 나타내고요.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니까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입니다. 물체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려면, 충격량을 크게 하려면 힘을 크게 하거나 죄송합니다. 힘을 작용한 시간을 길게 해주면 됩니다.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길수록 아니죠. 지금 제가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인데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을수록 충격력이 커지려면 시간이 짧아야 돼요. 짧을수록. 같은 충격량일 때 시간이 길수록 힘이 작아집니다. 이 안전장치가 시간을 길게 늘려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였죠. 사람의 안전과 물체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 사람이나 물체가 큰 힘을 받지 않도록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번. 그림은요, 정지해 있는 물체에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습니다.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5, 3, 15, 15 뉴턴 세크이고요.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라서. 자, 2번입니다. OX 퀴즈인데요.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한 물리량이고요. 물체가 충격량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하고요. 힘의 크기가 같을 때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은 크고요. 충격량과 운동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인데 같은 단위입니다. 555x. 555x 같은 단위예요. 자, 10뉴턴 세크의 충격량을 받았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10kg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합니다. 가만히 쥐고 있던 공의 질량이 0.5kg입니다. 0.1초 동안 힘을 작용했죠. 20m per sec가 되었어요. 이때 작용한 평균적인 힘은 얼마일까요?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뭐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써볼까요?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고요.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지금 이제 이 평균적인 힘이 궁금하대요. 평균적인 힘이. 근데 이제 힘이 작용한 시간은 0.1초이고요. 가만히 쥐고 있었으면 처음 운동량이 0이었겠네요. 근데 이제 나중 운동량이 0.5kg이 20m per sec니까 나중 운동량이 10이요. 네.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죠. 얼마가 되나요? 0.1분의 10이니까 평균적인 힘이 100뉴턴 되겠습니다. 네. 100뉴턴. 그리고 5번. 그림과 같이 이렇게 유리컵을 떨어뜨렸대요. OX 퀴즈입니다.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리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요. 떨어지기, 그러니까 닿기 직전의 속도와 닿은 후 운동량이 0.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충격량은 같습니다. 평균 힘의 크기는 다르죠. 시간이 달라서 그래요. 시간이 짧고 시간이 길고. 그럼 얘는 평균적인 힘이 크고 평균적인 힘이 작고, 두 유리컵이 받는 최대 힘의 크기는 안 같지요. 두 유리컵이 힘을 받은 시간은 마룻바닥보다 방석 위에서 더 깁니다. OXX5 고요. 6번.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요. 힘의 크기를 줄이는 장치를 좀 볼까요? 헬멧하고요. 방음벽은 에어백하고요. 범퍼, 매트리스 정도가 있겠습니다. 기역, 디귿, 리을, 미음. 방음벽은 그냥 소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소리의 이동 경로를 막는 거죠. 그리고 아이고야. 예. 대표 자료 분석 보죠.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습니다. 자,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데요. 운동량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속도와 마찬가지로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량입니다. 물리량. 운동량은 질량과 P는 mv, 질량과 속도의 곱인데 속도만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할 때는 크기와 방향, 예, 그렇죠. 예, 벡터 합으로 해주셔야 돼요. 크기와 방향을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니구나. 이게 기억이죠? 그럼 맞죠. 예, 예, 기억이니까. 예, 기억이 또 방향이었군요. 그러니까 기억이 방향, 니은이 질량, 디귿이 속도. 예, 아이고야. 예, 전 속도를 고려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크기와 속도? 아니죠. 크기와 방향. 예. 자, 0.5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4초일 때의 몇 배인가? 4초일 때요. 이게 그냥 질량 1이라고 하고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질량은 그냥 질량을 P0라고 하죠. 질량을 P0. 4초일 때 속도가 마이너스 1m/s라고 치면 여기는 이제 플러스 2m/s. 그럼 몇 배인가요? 2배죠? 2배. 2배이고요. 3번입니다. 5초에서 6초까지 받은 충격량이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낮은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2P0 되겠고요. 그리고 0에서 6초 동안 물체 운동 방향은 그러니까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요.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면 운동량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한 2.5초 때 한 번, 5.5초 때 한 번. 이렇게 운동 방향은 속도는 2번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1초에서 3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1초에서 3초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2P0에서 마이너스 P0까지 3P0이고요. 1초에서 3초 동안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은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초에서 3초까지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인데 1초에서 3초까지 2초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이 3P0이거든요. 근데 5에서 6초, 5에서 6초, 5에서 6초, 5에서 6초, 5에서 6초, 5에서 6초면 1초. 운동량의 변화량이 P0에서 마이너스 P0에서 P0, 2P0 변했습니다. 그러면 1에서 3초. 네. 힘이 얼마가 되나요? 1에서 3초 힘이 2분의 3P0고 그리고 5에서 6초 힘이 2분의 4P0고 그러면은 1에서 3초 동안 은는이가 힘은 2분의 3은 2분의 4보다 작죠? 예, 작네요. 크다가 아니고 작다. 그래서 4번에 55X이고요. 그리고 이게 2kg짜리래요. 2kg짜리 정지해 있었습니다. 예, 정지해 있는 2kg짜리. 좀 작다. 자, 처음에 정지해 있는 2kg짜리에다 힘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8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인가?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충격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요.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거든요. 정지해 있었으니까. 근데 8초 때 운동량이 얼마일까? 이거 구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프 아래 면적 8, 10 곱하기 2분의 1 하면 40. 예, 8초 때 운동량은 충격량이 40Nm니까 8초 때 운동량은 40kg/s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4초 때
어, 4초 때 운동량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40, 20이거든요. 운동량이 20kg/s. 근데 질량이 2kg이에요. 그러면 속도가 얼마가 될까요? 속도는 10m/s이고요. 질량이 5kg의 물체가 3m/s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힘이 8초 동안 작용했어요. 그러니까 충격량이 8초 동안 40N가 작용했습니다. 같은 방향이겠죠? 설마. 예. 그럼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였냐면 5kg이 3이니까 15kg m/s였거든요. 근데 운동 방향으로 주면 나중 운동량은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55kg m/s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인데요. 0에서 8초 동안 충격량은 40N이고요. 그리고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 운동량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이 0이었다면 같은데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이 아니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4초 이후부터 힘이 줄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힘과 시간 그래프고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운동량의 변화량이거든요. 면적이 있다는 건 면적이 플러스로 있다는 건 운동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운동량이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이게 네, 증가하는 양이 점점 늘다가 증가하는 양이 점점 주는 거죠. 4초 이후 때부터 운동량 증가량은 줄고 있지만 속도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긴 하는데 그 전보다 이제 가속도가 작은 거죠. 네, OXX였습니다. 아이고, 또 있네요. 네, 네. 질량이 1kg과 m인 물체 AB가 있습니다. 나는 A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군요. 그러면은 자, AB가 충돌하는 동안 속도 변화의 크기는 A가 B의 몇 배인가? 지금 3초 때 3초 때 충돌을 한 것 같아요. A가 3초 때, 7초 때. A가 3초 동안 9m를 갔다가 A가 3초 동안 13m를 갔습니다. 그러면 A가 이제 0에서 3초까지 속도가 얼마였냐면 3분의 9, 3m/s였고요. 나중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3초에서 7초, 4초 동안에 4m 갔죠. 그러면 1m/s가 되겠습니다. 4초에 4m. 그리고 B 볼까요? B는 6m에서 9m까지 3초 만에 갔습니다. 그러면 3초 만에 3m 갔으니까 B의 처음 속도가 1m/s였고요. 그 다음에 9m에서 17m까지 갑니다. 예, 17m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게 3에서 7초, 4초죠. 4초 동안 8m 갔네요. 4분의 8. 그럼 나중 속도가 2m/s인데요. AB가 충돌하는 동안 속도 변화량이 A가 3에서 1 변했으니까 2m/s 변했고요. B는 1에서 2니까 1m/s 변했습니다. 2배죠. 2배. B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인가? 이거 좀 계산을 해볼까요? A가 1kg인데 3m/s였고요. B는 모르겠습니다. B는 모르겠는데 1m/s였고요. 충돌을 했어요. 그리고 A가 1kg인데 1m/s로 느려졌고요. B가 질량을 모르겠는데 2m/s로 빨라졌습니다.
자, 그럼 운동량 비교해 보시면 되죠. 운동량이 3 플러스 m이 1 플러스 2m과 같습니다. m은 2, B의 질량은 2kg이 되겠네요. 자,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 B가 받은 충격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인데요. 나중 B의 운동량이 플러스 4kg/s 그리고 처음 운동량이 2kg이었죠, B가. 플러스 2kg/s 였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2Ns 플러스 2Ns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충돌 전후에 A는 플러스 3이었다가 플러스 1이니까 반대 방향이 아니고 그냥 계속 같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A, B가 부딪혔을 때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이 작용, 반작용으로 같은 힘이에요. 그리고 A가 B에 접촉하는 시간, B가 A에 접촉하는 시간이 당연히 같겠죠. 두 물체가 접촉하는 시간. 그러니까 서로 받은 힘이 같고 주고받은 힘이 같고 시간이 같으니까 충격량이 같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겠죠. 자, 3번입니다.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거든요. A는 왼쪽으로 충격량을 힘을 받게 돼요. B하고 부딪혔으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그리고 B가 받은 충격량은 이제 힘의 방향이 오른쪽이겠죠. 네, 힘의 방향이 작용, 반작용, 반대 방향입니다. 충격량의 방향은 반대 방향. 4번에 XXO이고요. 그리고 대표 자료 4번. 이게 지금 동일한 유리컵을 같은 높이에서 시멘트 바닥 그리고 카펫에 넣습니다. 시멘트 바닥은 시간이 짧고 카펫은 멈추는데 시간이 많아서 최대 힘을 나타냈네요. 여기서는 최대 힘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충격량 계산할 때는 평균 힘을 넣는 겁니다. 물리량의 크기를 등호 부등호로 나타내래요. 충격량은 같죠. A, B.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입니다. 힘을 받은 시간 누가 더 길어요? B가 더 길죠. 그럼 힘은 더 작겠네요. 카펫 위에 떨어진 유리컵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유리컵보다 시간이 카펫에서 길어요. 그래서 평균적인 힘이 작아서 잘 깨지지 않습니다. 유리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평균 힘은 다르죠. A의 평균적인 힘은 이 정도, B의 평균적인 힘은 이 정도일 테니까 평균 힘은 다릅니다. 같다는 X이고요. 그리고 충격량이 같을 때, 지금 두 개 같아요. 시간이 짧을수록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은 더 커서 깨지게 될 거고요. 사람이나 물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매트처럼 사람이나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죠. 네, XOO이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마저 진행하죠.